앞전 시간 이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쪽의 코너에 요게 필렛 F 입력하고, 지금 노트림이어서 자르기 T 누른 다음에 트림이 T로 바꾸고, 레디우스 R 입력하고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에 M 눌러서 필렛 처리하고, 자, 다음에 이제 평면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면도 자, 평면도 작성하는데 길이는 38mm예요. 자, 그러면 레이어 컨트롤에서는 중심선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옵셋에 5를 누르고 통과점을 사용할게요. 바닥에 있는 이 선이 그냥 그대로 옵셋 되면서, 그래서 통과점에 T 누를게요. 먼저 대상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38mm 바닥에 있는 38mm 직선을 선택하고요. 통과점은 위쪽에 여유있게 이미점에다가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멀티라인 외형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도면청에서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놔두고 멀티라인의 ML, 제일 바깥쪽이 폭이 80이에요. 그래서 축척에 S 입력할게요. 그래서 80 입력한 다음에 센터 라인 양 끝점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를 앞뒤 이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자, 요게가 14mm 멀티라인에 축척에 S 입력하고요. 직경은 30이에요. 그래서 32를 입력을 하고, 위치는 센터라인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4. 엔터 엔터. 그리고 라인으로 여기를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대. 자, 보강대 폭은 8mm예요. 그래서 멀티라인의 M에 스케일 축척에 S 입력한 다음에 8. 그리고 여기 중간점이랑 아까 닫아준 라인의 중간점이랑 오른쪽 끝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요 부분이 요거예요. 보강대.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요 부분 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은 여기 수문선이 있어요. 자, 멀티라인의 직경이 10입니다. S 입력을 하고 12. 그리고 센터라인 왼쪽에 끝을 선택하고 직선이랑 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게 수문선이어야 돼요. 수문선. 그래서 먼저 멀티라인을 선택을 하고 도면청에서 수문선 레이로 이렇게 전환 옮겨 놓으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이 잘 안 보여서 배경이 흰색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배경을 살짝 어둡게 가져갈까? 옵션
색상에서 기타 선택 트루 컬러에서 흰색에서 살짝만 어둡게 할게요. 그래도 안 보이네. 노란색은 살짝 어둡게 해도. 그나마 여기는 제 모니터는 그나마 보이는데 여러분 빔 프로젝트는 또 잘 안 보여서 너무 어두워지면 좀 그래서 조금 어둡게 갈까? 어두운 회색으로 한 단계 더 어둡게 갈게요. 그나마 조금 보여지네요. 잠시만요. 제가 배경을 검정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도형이 이제 컬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배경을 일단은 어둡게 가볼게요.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빔 프로젝트로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도면층에 굵기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굵기가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로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 있는 자, 아래쪽에서 보면 가중치 자, 아래쪽 설정에 그래서 가중치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그러면 이제 굵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빔으로 봐야 될 때는 이게 살짝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중치를 표시되게끔 적용이 되게끔 할게요.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잘 표시가 될 거고 자, 다음은 이제 어떤 걸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 홀이 있어요. 홀. 자, 그러면 명령은 서클의 C. 자, 정분점 프롬 명령을 사용할게요. FROM. 자, 베이스 포인터 기준은 평면도 센터 라인의 오른쪽 끝을 선택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상대 좌표로 골뱅이 해서 정면도에 보면 왼쪽 방향에 14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4, y는 52의 반이죠. 그래서 플러스 26. 그리고 지름은 d 입력한 다음에 18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심 표시
자, 도면층에서 중심선 내의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에 L 확대서 원의 4분점 수평 수직으로 길이 조정 랭스된의 LEN 정분 델타 D 입력하고 3mm 그 다음에 위아래 좌우 중심 표시도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반대편에 미리 길이 조정할 때 가운데 센터 라인도 마저 할 거 그랬네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 미러의 단축키 MI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요거 홀이랑 중심선 2개 대칭 축의 첫 번째 점은 가운데 수평선의 좌우 그 다음에 엔터해서 대칭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코너에서 R값 5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멀티선 선택해서 단축키 X 익스플로드 명령 실행해서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의 F 자,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을 5로 바꿔야 돼요. 레디우스에 R 입력한 다음에 5 그리고 멀티플 다중에 M 눌러서 요게 코너 필렛 아래쪽도 필렛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옵셋을 할게요. 자, 그립값은 4mm 그 다음에 대상 도형은 평면도에 있는 왼쪽에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방향은 아이구야 이스케이프 누를게요. 레이어 컨트롤이 외형선이 아니었네요. 다시 옵셋 거리 4 대상 도형에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자, 자, 여기는 보강대 선이 빠져 있어요, 이거. 요 선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보강선이 빠져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요, 지금 정면도 보니까 요게 높이가 8이고요. 왼쪽은 높이가 5가 됐어요. 요게는 가운데는 이렇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얘랑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르니까 단차가 생길 거예요. 높이가 다른 단차. 그래서 그 단차가 생긴 선 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높이가 요게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에 단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이 요게 높이 8과 3에 있어 단차 생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쪽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 요 형상에서 요게 이제 가운데는 에서 요게는 수문선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선이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선이
하나의 직선이 요게 얘를 기점으로 해서 끊겨지면서 성분이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져야 되고 이 2번이 선의 종류가 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명령은 브레이크 끊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CAD 명령에 대한 정리, CAD 명령의 정리해 보면 17번. 그래서 로테이트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브레이크, 끊기가 있습니다. 자, 명령은 브레이크라는 명령이고요. 단축키는 BR.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사용 방법을 보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을 입력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끊을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래서 세컨드 포인트에서 끊을 곳을 다음 부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대상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마우스로 이 점을 클릭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점을 마우스로 여기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을 곳 중에서 다음 점, 그러면 제가 요번에는 요게를 클릭했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대상 선택하고 그 다음에 끊을 점을 클릭을 하면요, 얘 기준 첫 번째 이가 A, B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그러면 그 사이가 여기가 삭제돼서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그래서 끊겨주면서 중간에 끊기면서 양쪽에 두 직선이 남게 돼요. 브레이크 명령. 자, 그러면 자, 브레이크를 써보겠습니다. 단축키는 PR. 그래서 브레이크. 먼저 객체 선택. 제가 마우스로 위쪽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끊을 점. 두 번째 점을 여기에다 클릭하면 첫 번째 대상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깁니다. 자, 실행 취소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끄는데 얘를 세 등 부분으로 나누긴 할 건데 요 사이에 그래서 끊기는 길이 요소가 없이 작업을 할 거예요. 나눠주기는 하는데 끊기는 길이가 없게끔. 자, 그러면 브레이크의 PR. 자, 첫 번째 점은, 첫 번째 객체는 그냥 일단은 직선 아무 데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면 그 사이가 없어지니까, 자,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옵션에 보면, 에서 퍼스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F 입력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여기에 교차점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도 같은 교차점을 지정을 하면 돼요. 사이에 끊겨서 삭제되는 건 없지만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요소가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게 브레이크의 BR 단축키 대상은 수직선 아래쪽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자, 첫 번째 점 지정을 할 거예요. 퍼스트 포인트에 F 입력하고요. 그래서 교차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점에서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Shift 숫자 2 골뱅이 마지막 점 다시 지정하는 거예요. 골뱅이 입력하고 엔터 하면 마우스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나눠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특성 복사 매치 프루프의 MA. 자, 여기서는 숨은선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숨은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깜짝 놀래라. 캐드가 튕긴 줄 알았네. 사라졌어.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 작성을 끝냈습니다. 참고로 이 도형 사이 거리가 조금 너무 가깝고 얘는 멀어서 자, 사이 거리 50mm로 하겠습니다. 무브의 M 윈도우로 선택하고 요점에서 정면도에서부터 50 프롬 베이스 포인트 아래쪽 정면도 좌측 상단 코너 선택하고 간격 띄우기는 상대 좌표로 골뱅이 0,50 얘도 50mm 간격으로 해볼게요. 무브 아래쪽 코너에서 프롬 정분점 베이스 포인트 정면도 오른쪽 하단 클릭하고요. 간격 띄우기는 상대 좌표 골뱅이 50,0 자, 그 다음에 대칭 도형의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 복사 기준은 옆에다 클릭하고요. 직교 모드로 해서 아래쪽으로 카피 하나 하고 자, 먼저 평면도부터 대칭 도형의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트림 들어가서 경계는 여기 수평선에 있는 센터 라인을 선택하고요. 엔터 그리고 크로스 윈도우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나머지는 이레이저로 지우겠습니다. 잠깐. 아, 분해가 안 됐구나. 익스플로더 위에도 분해가 안 됐겠지? X 눌러서 다시 아래쪽은 이레이저로 지울게요. 자, 오른쪽에서도 트림 경계는 센터 라인의 가운데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윈도우로 잘라내고 나머지는 이레이저로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기요. 자, 선의 종류는 도면층에서 레이어 컨트롤해서 가는 선으로 갈게요. 멀티라인에 ML 축척에 S 입력한 다음에 1mm 그 다음에 대충 수평 방향으로 거리는 5 엔터 엔터 요거는 해야 돼. 여기도 해야 되니까 스페이스 바 눌러서 위에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5mm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무브로 해서 옮기겠습니다. 여기도 무브해서 중간점에서부터 끝점
그리고 대칭 복사 미러 멀티라인 선택해서 자 미러 라인은 가운데 수직선의 중간점에서부터 왼쪽에다가 직교 모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미러 멀티라인 선택하고요. 중간점 센터 라인의 중간점 아래로 수직하게 내려와서 클릭. 길이 조정 랭스 덴의 LEN. 자 델타 D 입력하고요. 정분값은 3mm. 중심선 좌우. 우측면도에서도 위아래. 엔터. 자 그리고 다시 반복 랭스된 들어가서 델타 D 입력한 다음에 이번엔 3mm 중심선 왼쪽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거리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무브해서 여러분들이 거리 조정 다시 해보시고요. 자, 얘는 3번 하우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디텍스트에 DT 입력하고요. 이미점은 아무데나 클릭하고 높이는 10,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3번 하우징. 자,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부품 갈게요. 4번 부품. 자, 4번 부싱. 먼저 레이어 컨트롤은 도면층에서 중심선 내유로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인의 L 직교 모드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참고 치수 23 엔터. 그리고 5번이 86이네요. 그래서 선 라인의 L 오른쪽 방향으로 86 엔터.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컨트롤에서는 외형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외형선으로 가서 자 먼저 직경 16, 22, 32 가겠습니다. 멀티라인의 ML. 자 먼저 스케일 축척에 S 입력한 다음에 16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센터라인 양끝점 엔터. 그리고 22 반복 작업하겠습니다.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축척에 S 입력한 다음에 값은 22 직경. 자 그리고 나서 센터라인 오른쪽에서부터 첫 번째 점 왼쪽 방향으로 가서 거리값은 19 엔터. 네, 요거 19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에 4
반복 작업하고요. 축척에 S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는 32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센터 라인 왼쪽 끝점을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4mm. 자, 그리고 라인으로 오른쪽, 왼쪽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운데 또 이어주고, 그 다음에 못따기. 요건 주소란을 봐야 되겠죠. 지시하지 않는 못따기 C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랑 요게 네 군데 C1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푼에 X 눌러서 그 다음에 명령 챔퍼 CHA 단축키 챔퍼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현재 자르기 모드로 돼 있어서 거리 값은 1이고요. 자, 그러면 다중에 M 눌러서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수평 수직. 안쪽은 노트림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르기 T 눌러서 노트림, 자르지 않기 N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과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수직선, 수평선 기준으로 해서 위에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수평선 선택해서 선택한 거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 아래 방향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고요. 꺾여진 부분에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투리 트림으로 모든 경계 엔터 한 다음에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해칭.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는 도면층에서 레이어 컨트롤에서는 가는 선, 그 다음에 해칭의 H, 유형 사용자 정의, 각도는 45도, 스페이싱 간격은 3mm, 점 지정해서 위쪽, 여기 아래쪽 선택해 주시고 엔터. 일단 마무리 길이 조정 랭스덴의 LEN 정분 델타의 D 입력하고요. 3 엔터. 그리고 센터 라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연장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났고 5번 부품 자, 멀티라인 왼쪽에서 갈까요? 자, 먼저 직경은 12. 그래서 축척에 S 입력하고 12. 센터 라인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1mm만 가면 돼요. 아, 레이어 안 바꿨구나. 도면층에서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놓고 다시 멀티라인에 스케일에 12, 그리고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거리 11, 엔터. 라인으로 좌우 닫아주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16파입니다.
길이는 64. 멀티라인에 스케일에 S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 16. 자, 앞에서 작업했던 수직선의 중간점을 잡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길이 64. 엔터 엔터. 그리고 라인으로 탔고, 그래서 12 멀티라인의 MN S 입력한 다음에 12 오른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익스텐더 단축키 EX 눌러서 모든 경계 엔터 한 다음에 위아래 연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해 X 눌러서 분해를 할게요. 자, 못하기는 C1입니다. 주설안에 있는. 자, 챔퍼의 CHA. 지금 모드는 노트림 모드인데 자르기 모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T 누르고 자르기 T. 거리는 1이니까 멀티플의 M 확대해서 아래쪽 코너도 단져있는 코너 그리고 왼쪽도 코너 자, 그 다음에 꺾여진 부분의 수직선 라인으로 이어주겠습니다. 못하기 끝점에서부터 끝점으로 자, 그리고 무브해서 조금 옮겨 놓겠습니다. 길이 조정 또 해야 되겠네요. 랭스된 센터라인 바깥쪽으로 삐져나오게끔 할 거예요. 정분 델타 D 입력하고요. 3mm 좌우. 자, 그리고 잠시 첫 번째 도면 이미지로 가볼게요. 쟤는 없어도 되겠구나. 오케이. 자, 부품. 자, 앞에 있는 이 글씨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카피, CO. 자, 3번 하우징을 선택해서 엔터. 기준은 직교 F8 누르고 끌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도 하나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문자 편집 에디터 단축키는 ED 입력하시면 돼요. DD 에디터의 단축키 ED. 그리고 요거 선택을 해서 4번. 그 다음에 4번이 샤프트 축이네요. 그래서 샤프트. 그 다음에 선택해서 5번 부시. 얘 잠깐만.
품번이랑 얘랑 또 다르네. 여기서 5번이 축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첫 번째 도면을 봐야 되겠다. 아, 5번이 부시가 맞고 4번이 축이 맞습니다. 요게 맞네요. 마지막 도면에서 얘가 뭐 바뀌었네요. 요거고. 요건 맞습니다. 시간이 45분.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그래서 블록 명령 사용해서 조립도 작성하기 살펴보도록 할게요.